자, 5분 됐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우리 8-2는 실행해가지고 두 글자로 해놓고 우리 어쩌면 문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등장했던 굵은 글씨 단어 실행과 관련한 주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까지 하면 우리 드디어 7번째 사과 마지막 입까지 다 깨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가운데다 두고 다른 개념들 한 번 더 둘러볼 거고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파이널 예시 있잖아요. 그거를 스샷 떠가지고 살짝 여러분들한테 읊어드린 다음에 확실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구나, 눈으로 구경할 수 있겠구나, 살짝 이전에 중간중간 자주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장과 관련한 실행을 살펴볼 거니까요. 그 실행의 대상이 되는 문장들과 관련한 조금 더 정립을 해보고 적립 말고 정립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3은 우리는 쿨하게 내일 등등 영상으로 구경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방금 전 그 코드 요겁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 기능, 자, 아까 전에 우리 중간 쉬는 시간 전에 한국말로 설명했던 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죠? 로그인을 하려면 저 사람이 맞춰야 되는 답을 미리 정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이번에 그때그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르게 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저 사람한테 입력을 받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인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를 비로소 성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계산을 수행합니다.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 사람 눈한테 우리가 답신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저 사람 지금 비밀번호 치고 엔터키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인사를 할 것이냐 꺼지라고 할 것이냐는 방금 전에 구했던 그 중요한 데이터 들고 와서 마지막으로 분기 흐름 가져가서 서로 다른 값을 저 사람 눈에 전달하게끔 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 실행 흐름은 지금 대충 우리 run 내용물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끔 짜놨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쭉 구경하면 일단 인풋 먼저 받고 그 다음에 end 넣는 해가지고 부울값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프린트를 한다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반복 흐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역행을 하는, 다시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그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그 중간중간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려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사용자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뭐 입력을 받네 자신의 하는 코드 모듈이 가운데 껴있고 우리 뒤에 몰래 데이터 모듈 하나 만들어 놓고 숨겨두는 겁니다. 맨 뒤에 있는 데이터가 일종의 데이터들의 기지, 데이터 베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 자 봐봐요. get 데이터의 목표는 여기서 지금 중간중간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 중에 get 데이터의 목표는 사용자 머릿속에 있던 걸 사용자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데이터 모듈에 세이브를 해두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와 같이 묘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하는 일, 지금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쪼물쪼물한 다음에 부울값 is login successful true 또는 false 부울 형식 값을 다시 데이터 모듈에 남겨두면 이번 턴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저장돼 있었던 is login successful 값을 가지고 뭐라 한 다음에 사용자 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실행 흐름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을 그 코드 실행 흐름의 방향의 수직인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와 같이 세계관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F5를 눌러서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도 순차분기 반복해가지고 코드 흘러가는 거 우리가 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가사 출력할 때부터 우리가 가져왔었던 그거예요. 그 코드 실행 흐름은 일단 우리가 항상 위아래로 스크롤 해가면서 구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은 우리 프로그램 안쪽 그 다음에 컴퓨터 바깥쪽 이런 느낌으로 왼쪽 오른쪽에 배치해 놓고 가로 방향으로 우리가 그리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코드 흐름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 그렇긴 한데 얘네를 지금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조명하고 있기는 한데, 자, 어떤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이름에 담는다 내지는 어딘가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온다와 같은 작업도 결국은 우리가 적은 문장 내지는 그 중간중간 적어놓은 수식
실행 및 계산함으로써 수행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흐름을 완벽히 분리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 더 경험치가 쌓이면 나중에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 때는 아마도 반드시 이 두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챙겨보는 것 역시나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코드 흐름, 기본적인 순차 분기 반복 흐름 안에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을 곁다리로 바라보는 스킬이 된 그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지고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지금 봐봐요. 우리가 어떤 문장 실행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하냐와 같은 것들을 따박따박 각각의 작업들을 서로 다른 네모로 지금 해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그림 이전에 아마 본 적 있겠죠? 초중고 시절에 순서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자, 의외로 여러분 이 순서도가 ISO 표준이 존재합니다. 국제표준 순서도 그리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모양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걸 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막 뭐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막 그런 약간 둥그스름한 네모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걔네가 국제표준에 입각해서 순서도 그릴 때 여러분이 각각의 모양 잘 챙겨 놔야지 미국 사람들도 내 순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초등학교 때도 삐뚤빼뚤하지 않고 적을 수 있게 모양자를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것만 살짝 체크해 봅시다. 다른 건 뭐 그러려니 하셔도 좋아요. 요 순서도 중에 요 마른 모 모양 있잖아요. 기다 아니다 하는 거죠. 분기 흐름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표준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긍정이에요. true, false로 따지면 true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는 게 false입니다. 부정이에요. 우리가 따로 요걸 표시를 안 해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컴퓨터쟁이면 기본적으로는 요거 정도는 챙겨두시면 좋아요. 내가 마름모 그린다. 여기서 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지금 봐봐요. 여기에 지금 조건은 자, 확인 결과가 맞냐? 그러니까 로그인 성공했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쭉 내려가는 게 긍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로그인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에 해당하는 걸로 넘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빠지는 거랑 직통으로 내려가는 거 두 개로 그리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표준에서는 요 마름모는 화살표가 두 개만 나갑니다. 세 개, 네 개 막 옆으로 내려면 마름모를 두 개, 세 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문장 하나하나를 잘게 쪼개서 보면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 중간중간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당문 지금 보시면 이 할당문 data.username 엔터드는 인풋 호출식 이름을 입력하세요. 얘도 두 가지 작업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밖에서 들고 오고 그거를 데이터 모듈에 담는 겁니다. 는 오른쪽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는 왼쪽 걷다가 담는 거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네모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는 오른쪽에 이름들 역시나 적혀 있을 수 있죠. 등등등 생각한다면 걔네들도 분리해서 구경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일렬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얘 지금 별표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적어두는 게 가능하고 잘게 나누어서 구경하면 확실히 이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이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언제 발생할 것이냐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거를 살짝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왼쪽이 프로그램 바깥이죠. 사용자죠. 맨 오른쪽 이쪽으로 향하는 게 데이터 모듈이 되겠죠. 그 사이에 우리 코드 모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본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 안에서 다루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해가지고 한 데이터 같은 거 구성한다라면 이 안에 막 엄청 복잡한 거 잔뜩 들어있고 그럴 건데 지금 시점에도 그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문장의 실행을 확대해서 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가 구경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떤 문장 실행하는 동안 데이터 모듈에서 읽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듈에 다시 결과를 담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프로세스 내용물이 그런 느낌이겠죠. 들고 와서 담는다 이겁니다. 등등등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코드를 여러 문장들을 세트로 엮으면 우리가 각각을 함수 덩어리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야를 축소해서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 전체 프로그램은 get 데이터 내용을 한번 실행하고 프로세스 내용을 한번 실행하고 프린트 데이터 내용을 한번 실행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는 내용물이 데이터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작업만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프로세스처럼 일단 꺼낸 다음에 조물조물하고 다시 담는 읽기 쓰기가 둘 다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프린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담진 않습니다. 안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인사말 내보내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기능만 있는 그런 함수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세트로 엮는 게 가능하겠죠. 지금 여러분이 같이 구경해 봤었던 이 모든 작업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수식 run이란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동안 한 번씩 수행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실행 흐름, 그 중간중간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흐름들이요.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제가 만든 예시 F5 누른 다음에 run 한번 괄호 닫고 엔터 한 번 더 인터랙티브에서 치면 동등한 작업을 한 번 더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꺼져 있던 이름 누구세요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도입부 마무리입니다. 뭐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 요약해서 다시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우리가 짚어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자 이거예요. 자, 방금 전 봤던 그림 일단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막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막 색깔 그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붉은색, 녹색 막 이런 거 제 맘대로 정한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짚어볼 만한 건 이 정도다 이겁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짧은 수식 하나를 계산하는 동안 뒤에 숨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에 대한 실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내 눈에 보이는 스케일이 걔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빙산의 일각 막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특히나 함수 호출식이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심각한 프린트 호출식, 인풋 호출식 엄청 길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단순한 덧셈식 A 더하기 B조차도 파이썬 동네에선 뒤에 숨어있는 엄청 커다란 코드 덩어리 한번 실행하고 돌아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코드 덩어리, 모든 게 다 함수로 돼 있는 동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마치 예시 코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문학 수업 있잖아요. 시 구절이라든가 막 그런 것처럼 그 전체 예시 코드 덩어리를 다 그냥 한 줄 한 줄 해가지고 그냥 평면적으로 외워가지고 다음 주 시험날 오시면 배신감이 들 겁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시험 공부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빵점 받는 건 아니에요. 예시랑 똑같이 낼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 그게 보장돼 있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효율이 영 좋지 않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한국어 시간 생각해봐요. 뭐 문학 해가지고 시를 몇 개 배웠습니다. 뭐 무슨 시인분의 시를 하나 배웠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 그분의 다른 시 최신 버전 같은 거 여러분한테 문제를 낸다 생각해 봅시다. 개빡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한국어 시간엔 그럴 수 있어요. 그 문학을 배운다라는 건 일련의 문화, 역사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뭔가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문장을 보고 이런 걸 이미지로 삼는다와 같은 거를 납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우리가 지금 적고 있는 키보드로 적고 있는 수식들 문장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작은 코드 하나가 뒤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유발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코드만 할랑딸랑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외우는 건 거의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애들까지 살짝 고려를 해가면서 달리 말하면 내 시야를 열심히 확대해 가거나 축소해 가면서 이 예시 프로그램 안에서 흘러가는 코드 실행 흐름과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살짝 캐치를 해두고 아, 나 다음에 비슷한 거 저 사람한테 입력받아서 비슷한 거 출력해야 돼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 그때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중에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게끔 여러분이 직접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2교시 답안을 적는 식으로 접근하시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게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정도만 챙겨 둡시다. 자, 여러분 코드를 확대해서 보면 데이터 흐름이 보입니다. 사이사이에 언제 흘러올 것이며 언제 흘려보내야 되냐, 언제 데이터 모듈에서 안쪽에서 들고 올 것이며 언제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냐 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의 기본은 일단은 함수 개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코드, 메모리 위에 있는 문장들에 대한 실행을 짧은 수식 하나로 우리가 발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키보드로 적을 때는 짧은 함수 호출식 하나를 적어서 지금 시점에 인사 한번 해줘, 지금 시점에 헬로 월드 출력해줘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 문장들의 실행을 축약해서 적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전반적인 실행 그 두 가지 흐름을 납득하려면 내 코드를 다양한 배율로 멀리 봤다가 가까이 확대해서 봤다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를 살짝 짚어두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평면적으로 코드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 사실 우리 하는 일 맨날 똑같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오는 국면이 있거나 뭐 물론 이제 그 세 번째 선택지 있을 수도 있죠. 주사위로 가져온다 선택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걔도 뭐 한두 개잖아요. 우리 손으로 얼마든지 짚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확대해서 봤을 때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었던 수많은 과제라든가 숫자 맞추기 게임 예시라든가 등등에서 구경해 봤었던 바로 걔네들이 무조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코드 실행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좀만 더 함수 내용물 구경해 보면 결국은 순차 분기 반복 3개를 버무려 놓은 거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앞뒤에 뭐 인순위, 리턴 값이니 데이터 흐름도 있기는 한데 걔도 조금만 더 우리가 확대해 갖고 구경하면 함수 단위로 밖에서 가져오고 안에서 갖고 놀다가 밖으로 하나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납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확대하는 쪽이고 축소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런 거를 나중에 지금 한번 해야 된다. 면 그거에 대한 함수 호출식 하나 딸깍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축소에서 보면 전체 프로그램은 get 데이터 한 번 하고 프로세스 한 번 하고 프린트 데이터 한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 덩어리를 실행하면 나 이번 게임 목표 달성할 수 있어. 나 이번 요 시험 과제 요 시험 문제에 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경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도입부고 잠깐만 지금 저한테 50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실행과 관련한 좀 더 정밀한 얘기를 해놓고 우리 퇴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장 하나에 대한 실행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대해서 여러 작업들의 나열로 풀어서 생각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전엔 좀 더 쉬운 거 위주로만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 if문의 실행, while문의 실행 대조해가지고 여러분 눈에다 전달한 적 있죠. if문 실행하는 동안 조건식 계산 한번 한다 이겁니다. while문 실행하는 동안 조건식 계산하는 작업이 맨 위에 하나 똑같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걔는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조건식 계산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확대해서 보면 한 줄 한 줄 납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식 하나 계산하는 동안 뒤에 숨어있는 꽤나 많은 문장들을 실행하게 될 수 있다 정도까지를 일단 챙겨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코드 내 프로그램에 F5 눌렀을 때 실행할 때 두 가지 흐름 중에 코드 쪽과 관련한 거를 바라보기 위한 기준점이 문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무리 없이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문장을 하나의 세트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을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심점, 일종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문장으로 챙겨두는 게 낫겠구나. 와 같이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이 뭐냐?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직접 적어봤던 문장들 한번 나열을 보면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할당문, 임포트문, while문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2주차에 적어봤습니다. 함수정의 if문 3주차, 4주차에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for문 같은 경우는 그래, for문이 나중에 등장하긴 했네요. 아무튼 5주차, 5-2에서 소개했었고 그 다음에 return문, pass문, 그 다음에 delete문, 글로벌문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글로벌문은 방금 전 8-1에서 해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뭐 저런 다양한 종류들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두 종류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구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형식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숫자 형식, 지들끼리 노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옆에
따로 격리돼 있었던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시퀀스 형식의 또 다른 일종인 리스트 형식을 우리가 손쉽게 바라보는 게 가능했고요. 아무튼 문장 동래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요 파이썬 설명서 우리 당시에 6장 구경해 봤었는데 그쪽 다시 가보시면 7장이랑 8장에서 얘네 둘을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 또는 복합적인 문장이에요. 영어로는 simple statement, compound statement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건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막 여러 개 뭉쳐가지고 커다란 문장 만들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문장 저 정도로 우리가 배웠어요. 복합적인 문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while문, if문, 함수정의 for문이 복합적인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구분 기준이 눈에 보이시겠죠? 그 첫 줄 뭔가 적고 맨 뒤에 콜론 찍고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내용물 문장들을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을 복합적인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럴싸하죠? 함수 정의, if문, while문, for문 첫 줄 어떻게 적냐? 그 다음에 제 실행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건 일단 여기선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판별식이 첫 줄 적을 때 콜론 찍고 엔터키 쳐서 내용물 들여쓰기한 문장을 하나 이상 적어야 되냐? 뭐 그런 식까지만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용물 특별히 적을 게 없다. 그럴 때를 위한 간단한 문장 패스 엔터, 패스문이 마련돼 있다. 그 정도까지 챙겨두시면 이전 내용이랑 연결해 보실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보시면 우리 수업에서 소개하지 않은 문장 하나가 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수식문이라는 친구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진짜로 우리 수업에서 가장 처음으로 실행해 본 문장은 제가 그 현장 학습할 때 해봤던 3 적고 엔터키 친 거였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인터랙티브도 우리한테 3이라고 반응해 줬어요. 5하고 엔터 쳤을 땐 5하고 반응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때 적었던 3 일단은 요걸 먼저 봅시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말할 수가 있죠. 쟤는 리터럴입니다. 계산하면 항상 인트 형식 값 3 나오는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int 값 3을 키보드로 적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하면 항상 int 값 3이 나오는 한 글자짜리 리터럴을 적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린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 도중에 이 수식 3, 한 글자짜리를 계산하는 수식문,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자,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 마지막에 문장 부호, 마침표 같은 거 적잖아요. 뭐 물음표, 느낌표도 있을 수 있지만 파이썬 동네에서는 최소한 간단한 문장을 적을 때는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당시에 현장 학습할 때 자, 이 친구 우리가 3 한 글자 적는다고 이거 계산하지 않아요. 우린 아직 문장을 완성을 안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원한다라면 더하기 5 같은 걸 더 적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바로 엔터키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엔터키를 치면 나는 방금 전에 새로운 문장 하나를 성공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실행해서 결과로서 우리한테 네가 문장에다 적은 수식 계산했더니 int 값 3 나왔어? 와 같이 오래돼.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3 적고 엔터키 친 게 우리가 진짜로 맨 처음 적어본 문장이었다.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을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친다 그래서 수식문,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수식이랑 문장을 합성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얘는 수식문을 적는 방법, 당연히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적죠. 여러분은 수식문을 적기 위해 그냥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치시면 완성됩니다. 할당문처럼 가운데에 는을 적을 필요도 없어요. if문, while문, for문처럼 앞에 키워드를 적고 스타트할 필요도 없어요. 수식문 적는 방법이 가장 쉬운 형태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계산하고 싶은 수식 적고 엔터키 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한 문장 중에 어쩌면 가장 간단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법한 외울 게 거의 없는 그런 느낌에서 간단한 문장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가소로워 보여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고 의외로 우리도 저러한 수식문을 꽤나 자주 적어봤습니다. 그 여러분 학교종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마지막 버전 생각해봐요. 세 번째 패치한 버전, 반복 재생 버전. 걔는 돌이켜서 집에 가서 helloworld.py 열어보시면 걔는 맨 위에 임포트문 1개, 그 다음에 할당문 템포는 엔터 1개, 그 다음에 while문 덩어리 1개를 제외하면 그 while문에 들여쓰기한 모든 문장들은 전부 다 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린트 호 출식 엔터, 타임.슬립 슬리포 출식 엔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뻥튀기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은 if, return, 키워드 그런 거 전혀 없는 는도 적혀 있지 않은 전부 다 수식문이었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최종 목표 나만의 노래 해가지고 학교종보다 좀 더 긴 거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율로 수식문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수식문 문장이고 이걸 마지막에 소개하고 자빠져 있는데 우리 이제까지 저걸 제일 많이 적었었다 이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저런 문장 적었으면 그에 대한 실행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줄 거잖아요. 수식문의 실행은 이러한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일단 적혀있는 그 수식을 계산을 해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서 적고 마지막 엔터키 쳐서 실행을 유발한 경우 그때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였는지를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이때 이 친구는 막 중괄호 열고 닫고 막 대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힘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때 보통은 수식으로서 적으면 계산할 때 그 값이 나올 만한 글자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학 한 글자 이거 엔터 치면 계산하면 학 한 글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거 말고 딴 거 보여드릴게요. bin 해갖고 뭐 o 같은 거 하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str 형식 값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예를 들면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뭐 int 잠깐만 int가 이게 될까? 한번 해보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진수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나올 만한 글자들을 보여줘요. 이건 뭐랑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다른 거 쉬운 걸로 해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면 5글자짜리 str 형식 값 나오잖아요. 얘는 프린트 헬로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얘는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지금 프린트 내용물 안에 저 str 형식 값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화면에다 파란색으로 출력해줘와 같은 별도의 문장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헬로가 5글자가 나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print and return 그래서 뭐 arg 한 다음에 넘버로 할게요. 그 다음에 print number 하고 return number 한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and return 3 하면 얘는 지금 3이 2번 출력되거든요. 왜냐? 내용물 문장을 2개를 실행했어요. 첫 번째 거는 넘버 값 3을 출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3 한 글자 출력하고 엔터를 쳐줬어요. 그 다음에 return문을 실행을 합니다. 맞죠? return문은 이 전체 수식,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지금 같은 경우는 int 값 3으로 지정한 거예요. return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함수 출식 적고 엔터 키를 쳤었잖아요. 이 문장은 수식문입니다. 따라서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곧 그 수식문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되고 따라서 그거를 지금은 우리 눈에 보여준 거예요. 왜냐? 여긴 인터랙티브니까요. 꺽쇠 3개짜리니까요. 자, 2가지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짓을 제가 여기다가 적고 여기 인터랙티브가 아니잖아요. .py 파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한다. 하면 얘는 실행해보면 얘는 아까랑 다르게 3이 한 번만 출력된다 이겁니다. 왜냐?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넘버를 프린트하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 2번째 문장, 이 전체 모듈로 봤을 때 2번째 문장인 이 수식문 실행하면서
계산 결과값, 그러니까 리턴 값이 3이다라는 걸 손에 쥐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 여긴 인터랙티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수식문이 좀 특이해요. 첫 번째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왜 여기서는 잠깐만. 그래. 여기서는 왜 3이 한 번만 나오냐? 달리 말하면 자, 얘는 지금 나온 3은 프린트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출력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프린트의 리턴 값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함수 호출식이잖아요. 지금 프린트 3은 얘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result는 프린트 3 엔터 치면 result 값이 담겨요. 자, 지금도 할당문이지만 출력을 했죠. 왜냐? 는 오른쪽 함수 호출식 계산 도중에 3이 출력된 거니까요. result에는 3 집어넣고 내용물 실행한 결과값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result 엔터 치면 얘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저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의 민증을 까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전에 우리가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 값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none 타입입니다. none은 말 그대로 아무튼 아님 정도를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는 여러분이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one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자, 저 지금 리터럴 적은 거란 말이에요. 계산하면 없음을 의미하는 값이 나올 만한 그런 수식 적고 엔터를 쳤는데 인터랙티브에서 쳤어요. 따라서 계산 결과 값을 우리 눈에 전달을 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터랙티브에서 그 계산 결과 값을 우리 눈에 보여줄 때 바로 이 친구 없음, 리턴 값 적절한 거 아무것도 없음 내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리턴 값은 인트 값 3도 아니고 인트 값 5도 아니고 학 한 글자도 아니고 학교 종이 땡땡땡도 아닌 아무튼 다 아님에 해당하는 값이 최종적으로 본인 손에 쥐게 될 경우에는 걔를 우리 눈에 따로 보여주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프린트 3 했을 때 3 한 글자가 출력된 이유는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3 한 글자를 10진수 표현을 출력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왜 여기서 지금 프린트 호출식 자체의 계산 결과값, 리턴 값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친구 계산 결과값이 none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는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ne이라는 친구, 예를 들면 봐봐요. 자, 너는 3이냐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너는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다른 애들 다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너는 3이 아니에요. 너는 학 한 글자도 아니고 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리턴 값으로 none을 내보낸다라는 건 저 사람한테 리턴 값은 3이 아니고 5도 아니고 아무튼 다 아니야. 이게 정확히 뭐다라고 너 어림짐작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프린트가 우리한테 none을 준다라는 건 프린트 내용물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런 거 너한테 하나도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너는 이 호출식 계산 결과값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줘 와 같은 느낌이에요. 딱 입막음 같은 느낌,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인풋은 그렇지 않죠. 인풋은 항상 우리한테 str 형식 값을 주기로 약속돼 있잖아요. 심지어 저 사람이 그냥 엔터키를 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str 형식과 none이 아닌 다른 값을 줄 거니까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진짜 그냥 엔터 쳐도 0글자짜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3 한글자짜리를 줄 겁니다. 얘는 none이 아니니까 지금 이 인터랙티브에서 했을 때 input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을 우리 눈에 따박따박 보여주고 전체 수식문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기서 단순히 프린트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인터랙티브에서 저 문장을 적고 실행하냐 아니면 .py 파일에 모셔놨다가 하나의 모듈 내용물로서 실행할 때랑 약간 동작이 다른 되게 특이한 친구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서로 다른다. 이건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공유해 보시고 자, 그래서 그러한 수식문을 우리는 언제 적을 거냐?
얘 용도 첫 번째 우리 3월 초에 우리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파이썬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맨 처음 이런저런 공부를 할 때 얘는 아까랑 다르게 적었으니까 우리한테 눈에 보여주는 것도 다르게 나오는구나 와 같이 맨 처음 프로그래밍을 스타트 할 때 여러분이 저런 친구들 적고 엔터키를 쳐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인터랙티브에서.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거 지금 계산하면 구체적으로 뭐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네. 예를 들면 민증을 까본다라든가 타입 괄호를 닫고 아니면 dir 괄호를 닫고 해서 너 지금 아는 이름 다 풀어봐 와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인터랙티브에다가 여러분 적어보시는 게 가능해요. 따로 막 프린트 그런 거 안 해도 알아서 계산 결과 값을 우리 눈에 전달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 편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히 그냥 함수 출식 계산만 하고 싶을 때 run 괄호 닫고 엔터 time.sleep 괄호 닫고 엔터 등등을 우리가 적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함수 출식 적고 그냥 엔터 치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리턴 값을 우리 눈에 보여준다라든가 하겠지만 뭐 내 알바 아니다 이겁니다. .py 파일 적을 때 수식문 적을 때는 보통 요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식문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 수식문은 엔간하면 함수 출식일 거다 이겁니다. 프린트 출식, 슬리프 출식 등등일 거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정밀하게 가져가 봅시다. 여기서 그냥 계산만 한다. 내가 수식 적고 엔터키 친다라는 건 그 수식을 계산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가고 싶어라는 건 좀 더 계산 생각해 보면 이번 계산 결과 값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수식문, 수식 적고 엔터키 친 거랑 비교하면 지금 간단한 문장에 속하는 다른 것들 중에 할당문이랑 리턴문이 있거든요. 얘네도 수식 하나를 적습니다. 얘네 둘은 일단 그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어딘가에다 세이브를 해두는, 스토어를 해두는, 키핑을 해두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할당문 생각해 봅시다. 넘버는 3엔터는 그냥 3엔터 한 거랑 똑같이 수식 3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값을 그냥 3엔터 치면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넘버에다 담아놓고 다음 문장 실행하러 넘어가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수식, 하나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는 왼쪽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다 담습니다. 넘버는 3 엔터하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등재하고 담고 등등 할 거예요. 또는 이제 이걸 리스트를 붙잡고 진행한다라면 는 왼쪽에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넘버즈의 idx 번째 자리에 3을 담고 넘어가겠다. 또는 이제 남의 이름 사전 점 연산자 해갖고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full name 해가지고 타임 이름 사전에 슬립 자리에 3을 담고 넘어가겠다. 아무튼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3 엔터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우리가 극명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 눈에 보여주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는 왼쪽에 적어둔 바로 거기다가 담아놓고 끝을 내겠다. 이번 문장의 실행은 끝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문 같은 경우는 우리 6주차 때부터 꾸준히 복잡하게 얘기한 바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값을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바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턴문의 의미 자체는 두 번째 의미 있는 거죠. 함수 내용물 실행 자체를 끝낸다. 빠르게 퇴근한다. 게임 더 이상 실행 안 해도 된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리턴문이랑 할당문과 다르게 수식문은 똑같이 수식 적어요. 수식 하나를 적습니다. 적을 수 있어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딴 데다 담아두거나 누군가한테 보내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되게 무책임한 문장이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셋 다 수식 하나 적습니다. 근데 그를 왼쪽에 넘버는으로 꾸며둘 수 있고 또는 return으로 꾸며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흐름을 지금 발생시키고 종료하는 겁니다. 지금 계산한 중요한 덧셈 결과라든가 그런 걸 다음에 쓸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3 더하기 5만 적고 엔터 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덧셈을 이번에 하긴 합니다. 똑같이. 근데 그 결과값을 넘버에 담는다라든가 리스트에 때려 넣는다라든가 남의 이름 사전 턴다라거나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어딘가에서 쓸 수 있게 보내준다라든가와 같은 의미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 자 여기서 거꾸로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할당문 또는 위턴문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이 두 문장은 둘 다 데이터 흐름 구성, 위아래로 우리가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코드 실행 흐름 중간중간에 발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데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도입부 그림에서 표현해 본 가로 화살표 실행 흐름계 수직 방향으로 그릴 수 있는 그 흐름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축소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목표상으로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또는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와 같이 얘기했었던 그러한 코드 덩어리를 확대해서 보면 거기는 반드시 이 두 문장 중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가 들어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린트 내용물 안에는 하얀 창의 커서 자리에 적절한 글자를 담기 위한 할당문이 적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 얘는 더 직관적이죠. 인풋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적절한 리턴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걔는 항상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글자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오른쪽에다 적어놓은 리턴문을 전체 내용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 호출식을 계산하는 건 곧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리턴문을 한번 실행하는 게 됩니다. 정확히 내가 원했던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글자들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고 그걸 나한테 돌려주는 리턴문을 한번 실행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인풋 호출식을 한번 계산한다는 곧 리턴문을 한번 실행한다. 데이터 흐름을 한번 발생시킨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 말고도 수많은 할당문들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수많은 함수 호출식 들어있을 거고 아무튼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내 전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리턴문과 할당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도 높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눈으로만 구경했을 때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머들이 상상하기를 파이썬 코드에서 할당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한 30% 정도를 잡습니다. 되게 냉정하게 잡아도 그 정도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뭔가를 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확대 축소해서 볼 때마다 그런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의외로 이런 두 가지를 잘 못 적어서 털립니다. 내가 지금 데이터 흐름이 잘 안 흘러간다. 이 둘 중에 하나 잘못 적은 거예요. 이름을 잘못 적었을 수도 있죠. 오타 냈을 수도 있죠. 나중에 리절트에서 찾기로 했는데 초이스에다 담고 자빠져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 배제한다고 반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잘 적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실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행 흐름 구성하는 세 가지 재료 순차 분기 반복 중에 요 가장 대전제에 해당하는 우리가 항상 반드시 존재한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항상 지켜준다라고 상정하고 있는 요 순차에는 비밀이 한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냐? 이 문장의 실행이 다 끝나야지만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실행 끝나지 않으면 밑에 거 갑자기 실행을 막 중복으로 시작한다라든가 아니면 동시에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한다라든가와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시에 두 개 실행 막 시간차 어택 막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문장 하나의 멱살을 붙잡고 걔 실행을 수행하고 그거 실행이 끝나기 전엔 뒤에 있는 거 거들떠도 안 본다 이거예요. 그거 실행이 끝나야 걔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해낸 그 안에 있는 수식 계산에서 얻은 중요한 값은 이 문장,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적절히 세이브를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사용자 입력을 한번 받았어요. 그 사용자 입력을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장을 반드시 어딘가에다가 값을 세이브 해둘 수 있는 문장으로서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그 두 개의 문장 중에 하나로서 인풋 호출식을 안에다 밀어넣고 마지막 엔터키를 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할당문을 적어서 내가 원하는 이름,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담아두도록 적어두면 다음 문장을 적을 때는 예를 들면 초이스는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쳐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될 문장을 적을 때는 이거랑 동일한 이름 초이스를 적음으로써 이전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담아뒀던 중요한 값을 꺼내와가지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사용할 값을 여기서 계산하고 자빠져 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이번 문장 끝내기 전에 세이브해둬야 돼요. 안 그러면 땅바닥에 버립니다.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동으로 주워온다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휴지통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 데이터의 흐름을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후반부에 게임 만들 때 반드시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시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금 무슨 중요한 값을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냐 이런 거 냉정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를 한 땀 한 땀 순차 흐름 타면 진행할 수 있게 가져가려면 그 중간중간 문장 실행할 때마다 지금까지 계산 결과 차에다 답네, my age, your age의 답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따박따박 할당문으로 구성해 두시면 좀 더 편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개념 적용한다라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다 리턴문 적어둠으로써 이 안에서 계산하는 한 중요한 값을 나중에 그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이어서 전달받아서 본인의 다음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넘기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리턴 키워드 안 적고 그냥 수식문 적는다. 그럼 걔 로컬 요 중괄호 안에서만 중괄호를 한다. 요 들여쓰기 하는 함수 내용물 안에서만 써먹다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이 맨날 는는는 하고 엔터 치고 아이 힘들어 죽겠네. 중간에 한 번이라도 오타 내면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그럭저럭 성장한 거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순차의 비밀 이거 끝나면 다 사라지고 남긴 애들만 꺼내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문장을 동시에 실행한다. 문장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막 직접적으로 막 그 부정청탁 그런 거 전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갈하게 할당문 또는 리턴문을 적어야지만 세이브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면 여러분한테 선택지는 문장 하나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해두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문장 하나를 실행한다는 문장들 코드 실행 흐름이랑은 열도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순차 분기 반복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문장 안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우겨 넣을 수 있다면 구태여 막 담고 자시고 돌려주고 할 거 없이 동등한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끝내는 파이썬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의 추가적인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자 그래 일단은 여러분 이전 2주차 예시라든가 다시 한번 나이차 같은 거 열어보시면 할당문 밑에 할당문 적어놨어요. 할당문 밑에 예를 들면 리졸트에다 담는 할당문 리졸트 값을 프린트하는 프린트 호출식에 엔터키 친 거 등등이 자주 보일 텐데 얘네를 여러분이 문장 두 개로 저는 보여드렸지만 걔네를 한 문장으로 합쳐서 적으면 예를 들면 리졸트는 3 더하기 5 프린트 리졸트 대신에 그냥 프린트 3 더하기 5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리졸트라는 이름을 단순히 이번 문장에서 덧셈한 결과를 다음 문장에서 쓰기 위해 도입을 한 건데 그걸 그냥 한 문장에 프린트 3 더하기 5에서 때려 넣을 수가 있다라면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이름 사정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더 수월하게 동등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름 숫자, 그 다음에 총 계산 횟수 등등을 여러분이 충분히 줄여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 예시 코드들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불필요하다, 번잡하다, 매번 이거 복붙해야 되냐 걱정했었던 게 사실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복잡한 수식을 적을 능력이 있다라면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과제 끝났잖아요. 세 번째 목표 이제 곧 대결을 시작할 건데 걔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딱 여러분이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가 예쁘게 적어보고 싶어요. 승률 100%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나중에 모범 답안 코드 보여드릴 거거든요. 걔 배신감 느낄 겁니다. 저딴 식으로 수식 적으면 항상 승률이 100%가 나오고 항상 좀 더 빨리 끝나네. 그지 같은 전공자 놈들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살라고 막 그렇게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도 그런 이제 타인의 의욕을 파괴하는 파워 전문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렬한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동종업계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로그인 하는데 3초 걸리던 게 0.5초 걸린다 생각해봐요. 별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중간중간 부적절한 불필요해 보이는 데이터 흐름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순차라는 발목이 잡혀 있는 한 여러분이 문장 여러 개로 풀어서 적으면 반드시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은 문장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장 안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최대한 가득가득 우겨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가득가득 우겨 넣는 거를 하기 위한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한 큐에 하기 위한 이전보다 복잡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함수 개념, 다양한 연산자들, 그다음에 뭐 썸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뭐 수학적인 인사이트라든가 이 밖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수식 적는 능력을 높여줄 거예요. 그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 3주차 최종 목표집에서 한번 해보신다라면 그거 우리 영상에서 찍어 놓은 거 버전 옆에다 놔두고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본다라면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거랑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에 구성하는 거랑 확실히 조금 달라졌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이전 거보다 확실히 빠르겠구만. 과 같이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것들 위주로 살짝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쓰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파이썬의 장점이 여기 있어요. 복잡한 수식을 그래도 다른 동네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우리 함수 얘기할 때 마지막 예시에서 봤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막 20배 차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성능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전 예시보다 조금 더 문장 개수를 줄이려면 이쪽 데이터 흐름을 생략하면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 하나로 다 커버를 쳐야겠구나. 그러려면 이 할당문의 오른쪽 수식, 이 프린트 호출식의 괄호한 수식은 이렇게 적어야겠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챙겨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거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고 우리 후반부에는 그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여러분만의 그럴싸한 게임 하나 만들고 종강을 맞이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수식 수준뿐만 아니라 뭐 실행 흐름 관점이라든가 형식 관점, 그다음 뭐 하드웨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전과는 궤를 달리하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마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후반부 GUI 프로그램 만들 때, 게임 만들 때 또는 다음 학기 수업에서 나오는 C 다룰 때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금이랑 느낌이 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문장과 관련한 얘기, 뭐 수식과 관련한 얘기, 이름, 형식, 값, 뭐 그런 우리 수업에서 지금 굵은 글씨로 다뤘던 건 대동소이하니까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는 동안 겸사겸사 살짝 복습을 해두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촬영해두고 자, 여러분 8-3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보자. 정리 지도 2장짜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요거 지금 A4로 인쇄하실 수 있게 세로로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pdf 파일 열어보시는 게 좀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랑 코드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읽는 법에서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데이터 영역이랑 코드 영역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코드 영역 한가운데 문장이 있고 데이터 영역 한가운데는 당연히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값이랑 그의 형식이랑 걔네가 담겨있는 칸, 파이썬 동네에서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했었어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두 친구는 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아래 있는 코드 영역 친구들을 서로 잇기 위한 그 더하기에 해당하는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은 좀 개념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한 건 개념적인 거예요. 네모로 표현한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메모리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나 또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키보드 쳐서 적는 거예요. 일단은 키보드 쳐서 적는 거는 지금 보시는 빨강색 그 메모장 마크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저기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용 살짝 복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 빠뜨린 게 있나 같은 거 체크하는 용도로 우리 이 최종 버전 지도를 살짝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말씀드려 놓고, 그러면은 내일은 일단은 8-1을 내일은 스킵하는 걸로 하고, 내일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8-2를 같이 진행하고, 이거 지도를 같이 설명을 하거나 또는 내일 세 번째 과제 설명 영상을 찍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해볼게요. 근데 아마 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중에서 원하신다면 내일 수업도 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 일단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요일반 친구들은 오늘